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이번에 둘러본 곳은 광주 시내 금남로 245에 솟아있는 광주 5.18 민주항쟁 역사의 증거이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전일빌딩 245입니다. 자, 이곳은 구 전남도청 그리고 5.18 시계탑, 분수대 등 광주 5.18 민주항쟁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5.18 민주광장이고, 이 도청 등지고 분수대를 지나면 길 건너편에 큰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 빌딩이 바로 전일빌딩 245입니다. 1968년에 준공한 이 건물은 세 차례 증축을 거치고 19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서 벌어진 열흘간의 5.18 민주항쟁 당시에는 쫓기는 시민들을 품어 안기도 했고,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들에게 쏜 총탄 중 일부를 그대로 품고 오늘날에는 5.18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간직한 사적이 됐습니다. 건물 이름이 그냥 전일빌딩이 아니라 전일빌딩 245인 이유가 뭘까요? 이 건물에 박힌 총알의 탄은이 245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건물 도로명 주소도 금남로 245고요. 특히 이 245개의 탄은 중에서 주목되는 탄은은 건물 꼭대기 10층에 있습니다. 자, 9층, 10층 5.18 기념 공간에 올라와 보시면은 누구나 이 탄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끼 손톱만한 총알 자국들은 어떤 왜곡과 거짓을 뒤엎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평생 5.18의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위해서 생을 바치신 고 조비오 신부님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 자신이 아무리 은폐하려고 하고 혹은 호도 내지는 왜곡 조작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그때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나 그렇게 당신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너무도 엄연한 사실을 갖다 은폐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광주 시민들의 아픈 상처를 또 건들고 있는데, 당신 같은 분이 왜 한번 증언을 해놓고도 움츠라고 가만히 앉아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는 시민들이, 공중에서는, 공중 공격은 지상에 있는 시민들이 공중에 대해서 아무런 공격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공중에서 사격을 가하는 것은 자위권 발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위권 발동에 대한 어떤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확립시키기 위해서 절대 공중 공격은, 사격은 없었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그렇게 철옹성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비오 신부님의 헬기 기총소사 증언은 당시 5.18 신군부 계엄군 책임자들과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전두환의 심기를 엄청나게 거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책임과 반성은 고사하고 지금도 눈 똑바로 뜨고 범죄를 부인하기에 급급하거든요. 정당 방위에 의한 사격은 몸에 위해를 받는 그 사람이 상황을 판단을 해서 사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격 명령권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합 그래서 사격의 경우 도청합의 경우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 방어다, 정당 방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일당의 주장은 당시 계엄군의 시위대를 향한 사격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그러니까 전두환의 지시에 따른 계획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군인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현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한 자위권의 발동이었다는 개소리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군복까지 쫙 빼입고 나와서 저런 거짓말을 해대는지, 이게 얼마나 비굴하고 못된 헛소리인지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알지만 이들은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가 공중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기관총을 퍼부었다는 증언을 하고 증거들을 모아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나갑니다. 이게 전두환이 눈가에는 미치도록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 일당의 주장은 속도들이 군을 공격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건데, 특히 헬기가 뜬 5월 21일은 시민들은 무장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시민들이 장풍을 쏴서 하늘에 있는 헬기를 위협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헤비급 챔피언 타이슨이 유치원생한테 위협을 느껴서 주먹을 날렸다, 뭐 이런 소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 군인이 자국민의 머리 위에 헬기로 기관총을 갈깁니까? 전두환이 자기가 스스로 군인이라는데 한 국가의 정규군이라면 이건 군인의 명예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은 조비오 신부님의 헬기 사격 증언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 늙은 문어대가리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지옥에나 갈 것이지 2017년 무리수를 두고 맙니다.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라면 받침이 출간되는데, 여기서 조비오 신부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불편한 심기가 여과없이 드러나 버립니다. 자,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다, 뭐 신부가 아니라 사탄이다, 이런 말을 이 라면 받침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조비오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조카 조영대 신부님께서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 법원에 고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전두환은 온갖 비열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재판정에 출석을 안 해요. 그러다가 강제구인으로 비로소 전두환을 다시 재판정에 세울 수 있게 됐죠. 그것도 광주 법원에 말입니다.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집행유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재판이 의미가 있는 게 재판부는 이게 진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헬기 사격에 대해서 방대한 조사와 함께 이게 사실이라는 걸 법정으로 입증해줬고요. 이제 시민들에 대한 학살이 군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왜곡은 공식적으로 부인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전일빌딩 245 10층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유리막 위를 걸으면서 바닥에 탄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근처에는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은 없었는데 바닥에 총알이 어떻게 이렇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 기둥 거울을 통해서 탄흔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창문 난간보다 아래쪽에 박힌 총알이나 총알이 파고든 각도 같은 걸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시민들을 향한 헬기의 총격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광주시는 이 빌딩을 2016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 시민들에게 내놨습니다. 3층, 9층, 10층은 5.18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고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층은 문화시설로 개방했습니다. 특히 여기 와보시면은 안내하시는 분들이 진짜 친절하고 뭔가 막 사명감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방문객들을 대하는데, 아우, 그 이유를 생각하자면 뭐 참 고맙고 마음이 짠하죠. 광주 오시면 꼭 한번 와서 보시고, 특히 자, 옥상 공간 전일마루라고 하는데 여기서 금남로와 구 전남도청 일대 조망이 참 좋습니다. 옥상에도 꼭 올라가 보시길 권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5.18이냐 지겹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60, 70 생신을 지겹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민주제라는 걸 한 발짝도 물리지 않고 보존하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5.18은 계속 연구되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5.18이 진짜 지겹고 되새기기 싫은 사람은 당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편안해질 수 없게 자꾸 5.18을 소환하는 왜곡과 거짓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5.18은 당연히 더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택 시인의 아직 살인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해 5월에는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꽃이 꽃을 부르고 산이 산을 아우성으로 불렀느니라. 그해 5월에 고향마을 논두렁에는 자운형꽃이 붉게 피어나고 금남로에는 총 맞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꽃잎처럼 떨어졌느니라. 그때 내 아들도 누군가를 부르며 소쩍 세우는 캄캄한 산을 주먹쥐고 넘었느니라.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했다 해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소쩍새가 산마다 울어 내 가슴은 쿵쿵 뛰고, 사람은 사람을 찾고 꽃은 꽃을 찾고 산은 산을 찾는다. 그런 소리 말아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흐르는디 그게 무슨 소리다냐.
저 산 넘어간 작대기 같은 내 아들은 아직 산 넘어오지 않고 나는 아직 살인문을 닫지 않았느니라.